자, 그래서 아까는 이제 화학주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주린이 분들이 투자하기에 좋은 섹터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고요. 너무나 어려운 종목에 대한,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누구도 미래를 예측한다고 해도 그 예측대로 된 적도 거의 없거니와 예측은 했어도 내가 그 종목을 정확하게 갖고 있기도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예측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이 꼭 수익을 낸다는 것도 어렵고요. 회사의 경영진이라든가 기업 환경도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뭐 5배, 10배 오를 기업을 찾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런데 오히려 찾다 보면 좀 좋은 기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나 이제 1년 정도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1년 뒤의 변화. 그런 것들은 사실 다 예측할 수 있잖아요. 뭐 5년 뒤의 변화는 힘들겠지만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변화들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종목들에서 투자를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 동생이 물어보고 나서 저도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좀 찍어보면 어떨까. 어차피 저희는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같이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서 같이 좀 수익을 내면 어떨까. 물론 좀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수익을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두 번째 좀 전에 화학주 얘기를 했었고 지금 제가 두 가지 정도 종목 아주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큰 종목을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종목이긴 한데요. 녹십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좀 많이 올랐다가 거의 한 50, 뭐 한 4만 원, 뭐 50만, 52만 원이라고 칠게요. 52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35만 원 정도니까 얼마나 빠진 건가요? 뭐 한 20% 넘게 빠진 건가요? 20% 넘게 이제 좀 빠진 상황인데 저는 이 종목이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신 CMO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치료제입니다. 백신 CMO는 지금 러시아에서 이 공장 실사를 하러 왔는데 먼저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장 실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계약 가능성이 거의 한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 이 정상회담 혹시 아시죠? 정상회담. 이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회담을 하는데 이 정상회담을 한다는 얘기는요. 이미 사전에 이 참모 실무진들이 다 조율을 해놔요. 조율을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가서 사인만 하는 게 정상회담이거든요. 그래서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와 뭔가 이 계약을 하겠구나. 큰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구나라고 짐작을 미리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정상회담을 막상 하면 이제 그게 터지는 거죠. 그 짐작했던 것들이. 터지면 주가는 그때 이제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실제 투자를 하려 그러면 이미 그 뉴스 뜨기 전에 미리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는 게 맞거든요. 물론 정상회담을 한다고 해도 지난번 트럼프와 김정은의 싱가포르 회담처럼 회담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8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제 코비박 개발진들이 녹십자 공장을 방문을 해가지고 실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 얘기는 이미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 다 조율이 됐고 마지막으로 그냥 형식적인 공장 확인을 하면서 확인을 하는 과정인 거죠. 대부분 공장 확인할 정도면 거의 다 계약이 다 완료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 CMO가 가장 유력할 것 같고요. 물론 이것도 안 될 20% 정도 확률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수도 있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주가는 아직 생각보다 이렇게 높게 오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장 실사를 한다 그러면 좀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인데 음, 최근에 종문당에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려다가 실패를 했죠. 대웅 일양도 실패하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실패를 해서 주가가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실패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는데, 근데 얘네들이 실패한 이유를 좀 들여다보면 이게 뭐 성분이 나쁘거나 부작용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존 치료제 대비해서 효과가 미비했다, 그런 겁니다. 종근당 같은 경우는, 종근당이나 뭐 일양이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약물 재창출 방법으로 시도를 한 건데, 약물 재창출이라는 게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들을 재사용해가지고 뭐 믹스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치료제로 나온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시험군과 대조군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제로 쓰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그러니까 시험군과 대조군에 큰 차이가 없다. 즉 기존에 쓰는 약을 먹는 사람들과 얘는 이제 이 약을 합쳐서 한 약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다시 임상을 다시 하던가 해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이제 혈장 치료제이잖아요. 혈장 치료제이기 때문에 녹십자는 좀 틀리다.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혈장에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항체가 들어있는 면역 단백질만 걸러낸 다음에 그거를 고농도로 농축해서 만드는 약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틀린 거죠. 물론 이것도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려요. 예, 미국에서 작년에 해봤는데 뭐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일단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의료진들이 요청을 해가지고 치료제로 지금 쓰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된다 생각입니다. 물론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고, 된다고 하더라도 셀트리온 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내는 이걸로 매출을 일으키기에는 상당히 좀 시장이 작고요. 요거를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을 해야 결국 매출이 좀 크게 늘어나거든요. 코로나 치료제는 조금 뭐 생각보다 주가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도 있다. 된다 하더라도 제한적일 수도 있고, 안 된다 하더라도 사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지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가장 큰 건 첫 번째 그 백신 CMO가 아닐까 싶고요. 지금 백신을 만들고 싶어도 백신을 CMO 공장이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신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계속적으로 녹십자와 컨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비박하고 계약이 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 다른 회사들과 계약도 가능성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이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이런 녹십자 같은 회사를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메타버스랑 싸이월드랑 관련된 회사인데, 요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